네, 제8강 한국적인 그 관계 지향적 영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한국적인 관계 지향적 그 영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관계 지향적 영업의 프로세스의 그 시작은 떤 고객과 떤 관계를 구축하는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관계 지향적 그 영업에서 말하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부분을 현재 그 명확하지가 않는데요. 관계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계는 고객과 기업 혹은 그 기업의 영업사원과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성을 가지거나 또는 행동을 하는 것 혹은 서로 아는 정도 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떠한 상태인가에 대한 부분은 서양에서의 부분과 동양에서의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양의 문화에서의 그 관련성은 이해관계 혹은 어떤 계산적이고 인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그 동양적인,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데서의 관계는 이러한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그 정서적인 관점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그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계 마케팅의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모건과 헌트는 신뢰와 헌신 이론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그 관계 지향적인 것을 신뢰와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 장기적인 거래를 지속화시키고 또 상호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상호 혜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지향적 영업은 신뢰와 헌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러한 신뢰와 헌신을 누구와 그리고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과 이를 통해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관한 것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관계 지향성 영업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뢰와 헌신을 구축하는 과정과 그 의도 및 필요한 행동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기업에서 고려하는 그 관계는 다음에 그 네 가지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어떤 고객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도 선택의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은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모든 고객과 관계를 맺고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대상자를 내부 고객인 직원들로 보는 것입니다. 협업 및 그 팀 영업이 중요시되는 그 오늘날의 영업 상황에서는 영업사원들 간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영업사원과 영업관리자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 고객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도 없고 고객 가치 창출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고려되는 관계의 대상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부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대상자는 바로 협력업자와 경쟁사와 같은 기업들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은 산업 내의 경쟁보다는 산업 간의 경쟁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산업 내의 경쟁자는 이제는 협력자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그 관계 지향적 영업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 어떤 고객과의 관계를 구성하느냐의 관점에서 그 관계의 대상과 또 관계의 의도를 우선 밝히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어떠한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 가느냐와 이를 위해서 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영업사원은 어떠한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 예상되는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관계 지향적 영업 프로세스의 그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 관계의 그 대상 및 의도에서 관계의 대상은 핵심 고객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들은 키맨이라고 불리는 고객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계 지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케팅에서도 중요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핵심 고객을 선택하고 그 고객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별적으로 내 편을 만드는 것, 즉 모든 고객 혹은 많은 고객이 아니라 핵심 고객, 우리가 이걸 키 컨슈머라고 하죠. 핵심 고객이라고 선택한 고객을 선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관계 지향적인 영업은 이처럼 소수의 주요 고객, 키맨을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그 영업사원이 관계를 고려하는 고객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들이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 즉 고객의 특성은 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특성은 우선 관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 고객들 중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고객입니다. 리더로서 다른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롤 모델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고객들은 이 리더 고객을 모방하려고 하고 배우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객과의 그 관계 유지를 통해서 다른 고객은 저절로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연이나 학연, 그다음에 혈연 등의 연관성이 있는 고객과 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있는 고객층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배워온 우리나라 장년층이 가지는 그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의 양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즉 나에게 관심이 있는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친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네 번째로 성과가 영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고객, 즉 다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이라든지 구매력이 있는 고객과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직성입니다.
관계는 그 장기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거짓 행동을 하거나 혹은 정직하지 못한 것은 양쪽에게 모두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성격이 통하는 유사성을 가진 고객과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사원도 고객과 같은 모두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성 혹은 성격적인 통함 등이 중요한 관계 의도의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 어떤 고객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 관계의 의도에는 리더십, 연관성, 다음에 양방향성, 성과, 그리고 정직성과 유사성 등의 선행 요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요소를 갖춘 핵심 고객을 영업사원은 관계의 대상으로 선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영업사원이 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요인,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그 형성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은 인간적인 관계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적인 관계는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주요 목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사적인 면에서 통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사업적인 관계는 영업을 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혜택을 찾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적인 관계에서 시작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사적인 만남을 자주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공적인 관계를 잘 하면 서로 신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적으로 가족들이나 개인적인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 유대감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 지향적인 영업은 사업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이를 통해 사적인 관계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관계에서는 계약이나 인지적인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친구와 같은 사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신뢰를 더욱 강화시키고 공적인 관계까지 더욱 강한 유대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있다.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안함과 정직함 등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지속이 되면 공적인 거래는 형성이 된다. 이 단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다음 단계인 사적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정보의 공유와 학습이 필요하고 또 사적인 만남을 통해 사적인 관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의 공유와 성실함이 매우 중요한 유지 요소일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 한국적인 관계 지향적 영업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만든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관계는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로 구분이 되는데, 또한 이러한 관계를 형성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은 가운데 있는 신뢰입니다. 신뢰를 형성하고 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은 편안함, 정직함, 그리고 긍정적 결과, 즉 만족이 있고, 또 밑에 사적인 관계와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에는 정보 공유, 성실성 등이 있고, 그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업사원이 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 즉 기업 측면과 소비자 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 지향적인 영업을 통해서 영업사원들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업사원은 과연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관계의 결과 변수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속적인 재무적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것에서 자신의 성과를 높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고객들은 영업사원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자신의 업무와 영업사원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일부터 관리를 해주어서 고객도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서로 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기존 고객들이 신규 고객을 소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 지향성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인데, 영업사원이 직접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다른 고객을 데리고 오는 이러한 소개는 기존 고객의 평생 가치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 지향적인 영업을 통해서 영업사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재무적인 성과 부분입니다. 영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 당연히 영업 성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지향적인 영업은 단순히 재무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재무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과 지향성과의 또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영업사원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상생하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고객의 업무를 자신의 업무처럼 배려하고 또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결국 자신도 잘 되고 고객도 잘 되는 협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를 통해 신규 고객을 소개받는 결과입니다. 결국 기존 고객의 관계를 형성하고 집중을 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한국적 관계 지향적 영업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부터 쭉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그 관계 지향적 영업 행위의 프로세스를 살펴보았고, 이런 관계 의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관계의 특성과 또 관계의 형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적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지향적인 영업은 고객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에 의해서 특정한 고객과의 관계 의도를 형성하게 되고, 또 이렇게 구축된 관계를 공적인 관계와 비공식적인 사적인 관계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고 또 고객과 협업을 하여 고객이 영업사원의 영업을 대신해 주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다음처럼 통합적인 관계 지향적인 영업의 체계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는 그림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한국형 한국적 관계지향적 영업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서구와는 달리 한국적인 관계지향적 영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 결과로 관계의 의도와 6가지의 그 선행 요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형성을 공식적 관계와 사적인 관계로 구분하여 이들 요인에 대한 선행 요인도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뢰가 바로 이러한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기존의 서구 중심의 이론을 한국화하는 것의 차이점을 제시하여 기존의 관계지향적 영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영업 환경에서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래서 관계지향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에서의 관계지향적 영업의 과정을 관계의도, 그다음에 관계 형성, 마지막으로 관계 결과의 과정으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각각의 단계에서의 선행 요인을 밝혀서 그 성과 변수들과의 관계를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감정적인 요소가 이성적인 요소보다 조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업사원들이 고객과 친해지면 비공식적인 사적인 형태의 만남을 통해 형제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서구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는 감정 부분이 서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한국적인 관계지향적 영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영업사원들도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지향적인 영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8강 한국적인 관계지향적 영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